우울증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2배 정도 많으며 30, 4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성에 있어서 이 시기는 아기를 갖고 키우는 기간입니다. 자연스럽게 우울증 치료를 받는 동안에 아이를 갖고 젖을 먹이는데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의사가 설명과 조언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최종 결정은 본인이 직접 내리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잘 들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임신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몸으로 흡수된 약이 임신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산이나 조산처럼 임신이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태아에게 악영향을 주어 기형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큰 문제 없이 아이가 태어나긴 했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약기운에 노출된 탓에 출산 직후에 신생아가 활발하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신생아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항들에 대해 모든 약들은 일정한 검증을 거칩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까지야 가능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는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게 일수입니다. 그럼에도 기존 자료들을 모아 약의 안전성을 몇 단계로 분류했는데 미국 FDA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카테고리 A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태아에게 위험성이 없다고 밝혀진 약들입니다. 다행히 임산부들이 복용해야 하는 철분제와 엽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카테고리 B는 태아에게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는 약입니다. 타이레놀이나 위장약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정도는 괜찮다고들 말하는 겁니다. 카테고리 C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들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위험성이 나타났지만 인간에 대한 실험 결과는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데 들으신 대로 이게 참 애매합니다. 동물이랑 사람을 같다고 볼 수도 없고 동물 실험에서 쓰이는 약 용량이랑 실제 사람에게 처방되는 용량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아스피린이나 혈압약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약들은 생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종종 위해성을 감수한 채 복용하곤 합니다. 카테고리 D부터는 위험성이 확인된 약들입니다. 에탄올, 즉 술과 항생제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X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들입니다. 그럼 우울증 약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카테고리 C에 해당합니다. 즉 안전하다고 장담하지는 못한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파록세틴이라는 약이 심장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약은 카테고리 D로 다시 분류되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곤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이 확인된 항우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신생아 증후군은 간혹 보고되었습니다. 이때 신생아의 호흡이 약하고 늘어지며 면역력이 다소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초등학교 나이까지 장기간 추적 관찰을 해보았을 때에도 아이의 지능이 낮다거나 말이 느리다거나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유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미세하게 뇌회로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여전히 조심하고는 있습니다. 요약하면 카테고리 A와 B의 약은 대개 그대로 복용하고 D와 X의 약은 중단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카테고리 C의 약들은 약을 먹어서 얻는 이득과 약 때문에 생기는 위험성 이 2가지를 잘 비교해야 합니다. 즉 치료 효과가 약의 위험성보다 더 크다면 약을 복용하는 것이고 위험성이 효과보다 크다고 생각되면 약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환자마다 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의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면 위험성이 있더라도 항우울제를 복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합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던 중에 임신이 되어 약을 중단하는 경우 재발할 가능성은 꽤 커집니다. 아기에게 문제가 발생할 확률보다 몇 배 더 높은 거죠. 더군다나 우울 증상이 나빠지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산모의 심신이 안정되지 못하면 태교가 잘 안 될 겁니다. 우울증 때문에 입맛이 없어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면 태아의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자살의 위험이나 극단적으로 아기를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울증 약을 계속 복용하는 편이 아이를 보호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우울증이 심하지 않았었다면 그리고 현재 몇 달 동안 안정된 상태라면 약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교과서적인 이론일 뿐 현실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울증의 고통은 당사자인 엄마만이 압니다. 앞으로 태어나 자랄 아이에 대해서도 엄마가 제일 많이 걱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엄마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약을 계속 먹어서 때문이든 아니면 중단해서 우울 증상이 나빠져서 때문이든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고 약하고 늦대면 엄마는 약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반대로 약을 끊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의 경우인데도 해석은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되었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항우울제 외의 다른 보조제들에 대해서도 평가해 봐야 합니다. 우울증 치료에는 항우울제 말고도 기분 안정제나 항불안제, 신경안정제 등이 함께 사용되곤 합니다. 이런 보조약들은 대부분 항우울제보다 태아 위험성이 높아 카테고리 D나 X에 해당하는 약도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계속 복용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보조제들은 가능한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산정 관리를 좀 더 철저하고 자세하게 받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약물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 계획 임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하기 얼마 전부터 약을 끊으면 문제가 없는지 많이들 물으십니다.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양리학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2주 정도 지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우울제는 복용을 중단하면 몸에서 배출되어 하루 이틀 정도면 혈중 농도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며 가장 길어도 2주를 넘지 않습니다. 태아 또한 수정 후 4주가 지나야 태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한 달, 보통은 2달 정도 되어야 엄마의 혈액이 태아에게로 본격적으로 전달되는데 그 전까지는 설령 엄마의 혈액 속에 우울증약 성분이 남아있더라도 태아에게 전해지지는 않는다는 계산이죠. 참고로 예상치 않은 임신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임신 테스트는 빠르면 4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태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즈음이죠. 따라서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라도 약을 중단한다면 태아에게 전달되는 약 성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우울제를 중단하면 우울 증상이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대비해서 약물 치료 말고 다른 치료법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담 치료나 광선 치료, 자기장 치료나 전기 자극 치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때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산후우울증 때문인데요. 산후우울증은 많은 산모들이 경험하는 산후우울감, 즉 블루와는 아주 다릅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절반 정도가 안도감에, 부담감에, 때론 상실감에 분만 직후 며칠 동안 잠시 울적해지곤 합니다. 이런 블루는 대개 2주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울감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집착을 하고 미칠 것 같고 극단적으로는 엄마와 아이 모두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임신 전에 우울증을 겪었던 산모들은 거의 어김없이 산후우울증이 온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분이라면 분만 직후 곧바로 항우울제를 다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신과 치료약들은 모유에서 검출이 됩니다. 다시 말해 산모가 약을 먹으면 그 성분이 젖을 통해 아이가 섭취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죠. 비록 모유에서 검출되는 약 성분은 혈액의 1%밖에 되지 않고 신생아의 혈액 검사에서도 약물 농도는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다고 보고되었지만 분마 첫 2주간은 특히 약 성분이 유선을 잘 통과하는 시기이므로 가급적 모유가 아닌 분유로 수유할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혹시 내가 낳은 아이도 나처럼 우울증에 걸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많은 병들은 유전적 소인, 즉 가족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울증 또한 그러해서 우울증을 앓았던 엄마의 자녀들은 우울증 발생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우울증 유병률이 10에서 20%인 점을 감안한다면 내 아이가 나중에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은 20에서 50% 정도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수유에서 완전히 안전한 약은 없습니다. 약을 끊어야 할지 계속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담당 정신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와 함께 자신의 상태와 상황에 맞춰 위험성과 이점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믿음을 가지십시오.